네, 안녕하세요. 네모 말기 마스터 배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룹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강 문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진표가요, 정말 괜찮은 툴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달에 보통 80, 적게 쓰면 80장, 많이 쓸 때는 한 150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문진표를 쓰면 쓸수록 나의 매출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늘 새로운 소비자들이 나오고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훌륭한 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분들께 꼭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내가 한 달에 이 문진표를 몇 장 쓰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이 문진표 들어가기 전에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툴을 활용해도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일단 일반인들은요. what하고 how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제품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요거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문진표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당신 이 지금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자기는 보통 그분을 위해서 위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문진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Y를 먼저 제공합니다.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아이가 와서요. 아빠, 책 살게 돈 좀 줘. 이것과 아빠, 내가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 건강 문진표를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진표, 요 제일 첫 장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문진표를 얘기하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외모를 막 열심히 가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상대방들은요, 나의 첫 모습을 보고 6초 이내에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지 말을지를 판단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한테 내 얘기가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더더욱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깔끔한 모습을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나의 몸 상태가 건강해 보여야 되겠죠. 힘들고 지치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 상담하는데 절대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상담해 주려면 일단 내 몸매를 다이어트, 상대방이 나를 보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만들면요, 그 다음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인바디를 미리 측정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인바디 장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고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스폰서 사장님들이 처음에 후원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2대1 미팅을 요청할 때 미리 가서 작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하고 3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나는 고객하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만나는 게 3시에 약속이 잡혀 있다. 그러면 나는 고객과 적어도 30분 전 아니면 20분 전에 만나서 미리 이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업라인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이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한 나한테 정보를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가능하면 고객한테 던져주고 이거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고객은 좀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바디 용지를 놓고 내 앞에 놓고 고객님을 앞에다 놓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니즈를 파악하는 차트.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상대 고객의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멘트를 던져줬을 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는 차트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건강상담 문진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화면상에 나오는 이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해요. 고객이 클로징할지 아닌지는 거의 90%가 여기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적는 거 쉽죠? 근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대가 나보다 높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엄청 마이너스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홍자, 길자, 동자 되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인해서 고객이 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 그 다음에 혈액형, 이메일, 주소까지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객하고 나하고 금방 친해지려면 뭘 찾으면 돼요?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누군가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과 나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 급속도로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 고객과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생년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월이 나랑 비슷하다면 아니면 띠가 나랑 같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점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나는 이도저도 응용력이 없다. 그럼 뭐에서 찾으면 되냐면 혈액형에서 찾으면 돼요. 상대방 혈액형이 A형인데 나는 A형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같은 A형이네요. 이 말 한마디에 고객하고 나의 친분도는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B형인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B형이라서 A형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장, 체중, 허리 사이즈 적는데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용어를 할 때 키는, 체중은, 허리 사이즈는 이렇게 되면 되게 딱딱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물어볼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키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세요 그래요. 그러면 고객이 몇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적으면 되는데 고객 중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줄어서 159.5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159.5 적으세요? 바보입니다. 저는 160을 적어요. 그러니까 적는 것만 하더라도 수치, 키는 올리고 싶잖아요. 조금 올려주면 거기서도 기분 좋아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체중도 대략적으로 최근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멘트를 던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 사이즈가 민감합니다. 사람들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은 허리 사이즈를 정확히 재야 비포 애프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걸 민감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재지 말고 내가 눈으로 봐도 이분이 배가 나온 편이다, 보통이다, 아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억지로 재지 말고 그렇게 고객이 불편해할 때는 내가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적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편인데 식사에 규칙, 불규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식사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느냐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오늘 12시에 먹었으면 내일도 12시에 먹고 그제도 12시에 먹었다. 그러면 규칙적이고요. 점심시간이 10시에 먹었다, 2시에 먹었다, 5시에 먹었다. 이러면 불규칙.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드시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주로 보면 여기서 고객들은 건강상담 받을 때 얘가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주고 겁을 줘서 클로징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객들을 좀 안심시켜줘야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 보면 아침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꼭 챙겨 드시네 부지런하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의 건강법은 아침을 안 먹는 게 공복 시간이 길어서 훨씬 더 건강하다네요. 일단 건강 습관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칭찬해 주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가루 식사는 일주일에 주 몇 번 정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밀가루 식사가 나쁜 이유가 뭐죠? 바로 밀가루 속에 든 글루텐이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은 우리 몸에서 나무로 보자면 뿌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죽으면 살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에서도 밀가루 식사를 많이 하면 건강을 개선시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님한테 꼭 밀가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밀가루 좀 적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이 결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과자 같은 거 섭취 횟수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면 상태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면 좋다. 아침에 좀 일어날 때 약간 좀 그렇다. 알람 시계를 뭐 2개, 3개 놔야 일어날 수 있다. 이렇다 그러면 보통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싫다. 이런 생각 들면 수면의 질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이 나쁜 이유가 불면증도 있지만 그 전립선이나 요실금 다양한 증상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흡연하는 사람들, 음주하는 사람들이 이게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그들도 알아요. 아는 건데 아유 담배 이렇게 많이 피우시면 안 돼요? 음주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언급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음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다른 방안을 만들어주면 좀 뭔가 평안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런 방안을 제시해준 나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로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주로 그 소주를 드세요, 맥주를 드세요, 뭐 와인을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술 드시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맥주는 장내 환경을 밀가루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맥주는요. 밀가루보다 장에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를 줄이는 대신 뭐 소주나 와인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전문가가 아니고 상대방보다 하나만 더 알면 전문가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와인을 좀 맥주보다는 와인을 드시게 되면 체지방이 더 찌지 않는다. 살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습관. 매일 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서도 그 고객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차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 되죠. 아유 대단하세요. 되게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운동 좀 하세요 그런 거보다는 나도 숨만 쉬어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훨씬 더 고객들의 마음을 나한테 마음을 내 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의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섭취량 같은 건 1인당 평균 섭취량이 2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2리터 기준으로 그게 넘는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물의 섭취량이 하루에 500mg 이하인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500ml 이하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1리터 이하인 사람은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속에 물이 이런 것들을 다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물이 적으면 효과를 보는데 남들보다 좀 더뎌요. 그래서 좀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카페인이 든 음료죠. 근데 가끔 고객분들께서는 커피, 홍차, 녹차, 카페인이 든 음료를 드는 것도 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게 뭐냐면 커피라든지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를 1만큼 마셨다 그러면 내 몸에서 수분은 1.2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마시면 마실수록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더 빼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편한 증상. 이게 고객의 니즈예요. 고객은 지금 살을 빼고 싶은데 나는 다른 얘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모든 설명을 살을 빼는데 설명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증상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체크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방문 때도 그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고객님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과거 병력 체크하시고요. 복용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고객님들이 약을 드시고 있는데 약을 그 함부로 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되게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건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끊으라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은 함부로 내가 끊게 아니고 고객한테 선택권을 주시면 돼요. 당뇨 같은 게 만약에 예로 있다, 예로 당뇨가 있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클린 도중에는 솔직히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인슐린 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클린 도중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인슐린을 드시지 않아도,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 판단은 고객님이 하셔야 됩니다. 클린 중에 인슐린, 당뇨약을 계속 드실 경우에는 혹여나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사탕이라든지 단 걸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님께서 약을 계속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약을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없고 고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보면 섭취 중인 건강식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항상 우리 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합성인데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 필요성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알아서 챙겨 드시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먼저 칭찬해 주시고요. 다만 하나 이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 중에 없는 것들을 제품을 구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클린 이후에 보통 건강보조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클린할 때는 우리 제품으로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클린 끝나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옆 사람과 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실제 질문을 던져가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